자, 안녕하십니까. 자, 알람도 제대로 못 맞추는 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현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화법 마지막 시간 마지막 단원을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작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배우고 이제 4강서부터는 선생님하고 예고했듯이 제일 어려운 문학 쪽 파트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실제로 다음 주서부터는 4강서부터는 모르는 시를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배우게 되니까 오늘까지 몸 잘 풀고 우리 4강서부터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하고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 여기 봐. 자, 언제나 복습은 확실하게 하고 자, 대화하고 자, 토론에 대해서 배웠지. 자, 대화에서 여러분 배웠던 게 두 가지 원리. 협력의 원리하고 공손성의 원리가 있었지.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에서 4가지, 공손성의 원리에서 5가지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죠?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응용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되게 대화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거만큼은 외워달라고 그랬어. 애매모호한 표현에서 중의성. 그래서 중의성의 3가지. 단어의 중의성, 그 다음에 비유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요거는 반드시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토론에서는 토론의 절차. 토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려운 게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얘기했지. 자, 토론에서 찬성, 반대쪽이 일단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2글자로 뭐라 그랬어? 입론이라고 그랬지. 입론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 교차 조사가 이어지는데 교차 조사 중에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걸 뭐라 그랬어? 반박이라고 얘기했지. 자, 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화법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우자면 자, 20페이지. 자, 협상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협상의 절차. 자, 이것도 굳이 암기가 필요 없는 자, 그런 부분이고 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읽어봅시다. 협상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와. 협상은 크게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상에는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어. 이 3가지 절차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협상 지문을 주고 이거를 각 단계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근데 협상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 되게 쉬운 게 자, 여기 봐. 너희들 물건 살 때 협상하지. 물건 살 때 협상하잖아. 그죠? 백화점 같은 데 아니라 일반 시장에 딱 가면 자, 이거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10,000원이에요? 딱 그랬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아이, 1,000원만요. 1,000원에 하죠. 자, 내가 이제 첫 의견을 제시한 거 10,000원 그랬더니 1,000원이지. 자, 이게 이제 무슨 단계야? 시작 단계지. 뭐 외울 거 없어.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자, 밑줄 그어봐. 협상의 목표. 당연히 협상의 목표는 자, 봐봐. 협상의 목표는 뭐냐면 그쪽에서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1,000원만 하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가요. 이건 협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일단 협상은 둘이 뭐를 하겠다라는 합의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서 협상의 목표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자, 합의라고. 자,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협상의 목표를 즉 합의를 할 것을 설정하는 단계가 여러분 바로 시작 단계고. 자, 그럼 이제 10,000원, 1,000원에서 이제 오고 가겠지? 9,000원, 2,000원, 8,000원, 3,000원. 요 과정이 여러분 조정 단계. 자, 그래서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면서 양보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단계가 있어? 해결 단계. 제시된 대안을 재구성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단계. 좋아, 5,000원 콜. 얘 가요?
이런 단계. 뭐 그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 결혼할 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쌤은 종교가 쌤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혹시 모태신앙이 뭔지 알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좀 대통령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지, 그죠? 욕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기독교인이었어, 결혼 전까지. 그리고 쌤이 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했었어요. 고등부 회장, 청년부 때도 회장. 그러니까 얼마나 독실했겠니? 쌤은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목표가 딱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요. 첫 번째가 기독교인. 그리고 두 번째가 눈이 맑아야 돼. 되게 추상적이지. 내 와이프는 무조건 눈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그 눈을 닮았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내 추상적인 그 결혼의 조건이었지. 우리 와이프를 딱 만났어요. 눈이 맑아. 딱 내 기준이야. 속았어. 나중에 보니까 렌즈를 아주 좋은 거 썼더만. 근데 딱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딱 마음을 먹었어. 근데 우리 와이프 집안이 불교 집안이야. 근데 결국은 협상을 했지, 둘이. 그래가지고 결국 천주교를 다녀요, 지금. 되게 흔치 않죠?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당 다녀. 협상이 잘 된 거지.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눈에 그냥 불이 나면 결혼하는 거지. 뭐 종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지? 자, 그래서 우리 아빠랑 나랑 만난 지 100살 만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 100살 만에. 자,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협상이 어떻게 시험에 적용이 되는지, 자, 예제,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풀어봐.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배운 개념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 그냥 이런 식으로 보기에 협상의 단계를 주고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에. 자, 7번의 답은 여러분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이 왜 답이 되냐면, 자, 2번 답 읽어볼게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당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아니지. 이미 주당 일수는 학교에 의해서 제한이 됐으니까 그 제한된 가운데에서 누가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 협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화법이 수능에서 1번에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봐. 쉽게 생각하자. 화법은 기존 수능에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 듣기평가지. 듣기평가. 듣기평가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올해 재수하는 친구들, 굳이 예전 수능에서 듣기평가에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잖아.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그만큼 적어. 요 정도 6가지만 알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암기해 줄 건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화법보다 여러분 더 개념이 적은 게 뭐냐면, 자, 이제 봅시다. 오늘 선생님하고, 자, 작문 영역을 들어갈 거예요. 자, 작문 영역은 기존 수능의 무슨 영역일까? 쓰기 영역. 어휘 어법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기존 수능으로 따진다면 6번에서 10번 문항까지. 마찬가지로 작문 영역도 그래서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작문 영역은 기존 수능과 변함이 없어. 쓰기하고 문제가 똑같아. 이해가니? 그럼 너희들 어때? 수능 봤을 때 6번에서 10번까지 개념 몰라서 틀린 문제는 또 거의 없었거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작문 영역도 2가지 개념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요건 조금 이제부터 어려워. 자, 1번. 통일성과 응집성 그리고 완결성. 우리 응집성 들어봤지? 응집성. 우리 화법에서의 응집성은 어디서 배웠냐면 화법의 성격 중에서 상호 교섭성에서 배웠지. 근데 화법에서 말하는 응집성의 개념하고 작문에서 말하는 응집성의 개념은 조금 달라.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잘 봐. 이 3가지에 대해서. 자, 굉장히 쉬운 예문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자. 여기 4계절이 있어. 자, 내가 이제 4계절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자, 그러면 4계절은 일반적 진술이니 구체적 진술이니? 일반적 진술이야. 범위가 넓어. 자, 그럼 이제 얘를 일진이라고 그럴게요. 자, 일반적 진술이야. 자, 그럼 내가 글을 쓸 거야. 우리나라의 4계절은
날씨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썼어. 자, 사계절이니까. 자, 봄, 여름, 설악산, 몰라. 자, 겨울. 이렇게 썼어요. 아니? 자, 일반적 진수를 두고 이제 구체적 진수를 이렇게 두었어. 자, 그러면 뭐는 삭제해야 돼? 설악산은 삭제해야지. 무슨 성이 없으니까? 통일성이 없어. 자, 끝이뽕. 얘가 주제지? 주제지? 그럼 당연히 뒷받침 문장도 다 뭐를 향해 있어야 돼? 주제를 향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통일성이 없으니까 삭제를 하는 거야. 통일성이 없으면 무조건 삭제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삭제를 했어. 아싸. 삭제했어. 그럼 됐니? 안 됐지? 이번엔 뭐가 잘못했어? 가을이 없지? 그럼 가을을 넣어줘야지. 뭔가 부족하지? 내가 쌤 만화 중에서 이제 되게 재밌던 게 괴짜가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괴짜가족 되게 좋아했거든. 자, 괴짜가족을 딱 보러 갔어. 내가 알고 있기로 32권까지 딱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권까지밖에 없어. 그럼 딱 가서 아줌마 괴짜가족 아직 통일 안 됐어요 이러니? 아니지. 괴짜가족 아직 완결 안 됐어요 라고 그러지.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 가을이 빠졌지. 그럼 무슨 성이 없어? 완결성이 없어. 그럼 얘들아 완결성이 없으면 필요한 내용을 뭐 해야 돼? 넣어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를 넣어? 가을을 넣어. 자, 그런데 어때? 또 잘못된 게 있지.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없구나.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글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쓴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아름답다. 봄은 아름답다. 그러나 여름은 아름답다. 이번엔 늘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뺄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뭐가 잘못됐니? 접속어가 잘못됐지. 접속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데 이런 순서대로 글을 써.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됐지. 이건 무슨 성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장문에서 응집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봅시다. 자, 잘 봐. 글을 쓰거나 퇴고할 때, 특히 이건 여러분 퇴고 문제에서 잘 나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통일성과 응집성 그리고 완결성이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내용 조직하기나 고쳐쓰기 문제에서 필수적인 평가 요소로 등장한다. 자, 1번. 통일성. 글의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알겠지? 자, 옆에다가 적어. 영어 좀 적을게. 통일성 옆에다 if not.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 통일성이 없어? 그럼 그 문장은 뭐 해버려야 돼? 삭제해버려야 돼. 알겠니? 표정들이 내가 어저께 휴가한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그런 표정들이. 아예 앞으로 안 할게. 자, 통일성이 없으면 여러분 삭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응집성. 글을 이루는 문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지. 자, 옆에다 적어. 뭐라고 적냐면 이거는 접속어나 글의 순서랑 관련된 게 장문에서 응집성이에요. 화법의 응집성하고는 여러분 약간 개념이 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결성. 글의 소주제문은 뒷받침 문장들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여기도 영어 좀 쓸게. if not. 완결성이 없다면 필요한 내용을 뭐 해줘야 돼? 첨가해줘야 되겠지. 이해 가요? 자, 내가 사람을 그리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사람을 그리는데 여기가 이렇게 꼬리를 그렸어. 무슨 성이 없는 거야? 사람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꼬리를 그렸어. 그럼 무슨 성이 없어? 통일성이 없지. 그러니까 얘 뭐 해줘야 돼? 삭제해야 되는 거고. 쉬워. 죄송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성이 없는 거야? 완결성이 없으니까 첨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왕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이거는? 그죠?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이게 여러분 무슨 성? 응집성의 개념인 거지. 자, 그런데 선생님 통일성이 뭐고 완결성이 뭐고
응집성이 뭔지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되는지 아닌지 한번 이번 5월 예비평가에 치러진 자 8번 문제를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8번 문제 요거 가지고 쌤이 한 10분 정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기역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일단 8번 문제는 이거 무조건 나오지. 한 문제씩. 이번 5월 예비평가 B형에선 여러분 퇴고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 퇴고라는 건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그 글을 쓴 걸 뭐 하는 거야? 고쳐 쓰는 거지. 우선 요 문제 풀고 나서 요 개념과 관련된 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1, 2, 3, 4, 5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하고 관련이 있는 선지가 2개가 있어. 몇 번 선지하고 몇 번 선지가 있니? 3번 선지하고 5번 선지가 있는 거야. 자,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잘 보세요. 내가 이거는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자, 3번은 무슨 성이랑 관련된 거야? 통일성이랑 관련이 된 거지. 통일성이 없으니까 뭐 하래? 삭제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디귿은 아무리 봐도 이 글에서 관련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 줘야 돼. 자, 3번은 일단 여러분 답이 아니고 맞는 내용이니까 5번 봐봐. 5번은 뭐로 바꾼대? 오히려를 그런 대로 바꾼대. 자, 뭐를 수정하는 거야? 접속어를 바꾸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성? 응집성이랑 관련된 거야. 응집성이 없으니까 접속어를 수정을 해줬지. 자, 그런데 5번은 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린 거지. 왜? 기존에 있는 오히려가 잘못돼서 고쳤지. 뭐로 고쳤어?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거야. 이해가요? 부모님께서 여학생들 너 결혼해. 그래서 이제 선볼 남자를 딱 데리고 왔어. 그 남자가 정종철이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어. 아우,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데려간 게 나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거기 하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퇴고에서는 반드시 고친 이유뿐만 아니라 고친 결과도 맞아야 돼. 실제로 여러분 그런 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말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그러므로 내지는 뭐 이렇게 볼 때 이 정도가 여러분 적절하다고. 자, 그러니까 일단 답은 몇 번? 5번이야. 자, 그런데 봐봐. 분명히 5번은 아니지만 3번에서 통일성이라는 용어를 썼지. 자, 퇴고에는 통일성도 있고 응집성도 있고 완결성도 썼어. 물론 여보야. 자, 이거 봐. 3번 답지 이렇게 썼다고. 통일성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통일성이라는 용어를 빼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5번 봐봐. 응집성이라는 용어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만 3번 답지처럼 응집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 쌤이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개념 장문에서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이 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부탁인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통일성하고 이제 응집성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아예 내가 너희들 퇴고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여기 봐. 자, 퇴고라는 게 뭐야? 글을 고쳐 쓰는 거지. 자, 고쳤어. 자, 여기 봐. 자, 신이 어머님께서 선생님 얼굴을 이제 이렇게 빚으셨어. 자, 쌤 얼굴은 퇴고가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해. 그래, 괜찮아. 필요해. 나도 알아. 내 얼굴 퇴고 필요해. 고쳐야 돼.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지금 고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쌤 얼굴 퇴고가 필요해. 이 친구 이름이?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맞지? 안 가르쳐줬어? 한 번만 가르쳐줄래? 인석이? 자, 봐. 인석. 자, 미안해. 자, 쌤 얼굴도 퇴고가 필요하고, 인석이 얼굴도 퇴고가 필요해. 맞지? 자, 둘 다 얼굴이 퇴고가 필요한데, 고칠 부분은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봐.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얼굴은 눈, 코, 입만 보면 개별적으로 고칠 게 없어. 쌤은 어떤 전체적인 조화상의 문제예요. 근데 인석이 얼굴은 눈, 코, 귀 개별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 뭐가 더 심한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글을 퇴고를 할 때도 퇴고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잘 봐. 퇴고를 할 때 자, 단어가 잘못될 수도 있지. 문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자, 뭐가 잘못됐니? 자, 여기 봐. 나는 그에게 책상을 부셔버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책상을 부셔버리라고 했다. 뭐가 잘못됐어? 여보세요? 나는 그에게 책상을 내가 얼마 전에 그 주먹왕 랄프를 봤거든, 영화. 진짜 재밌더라고. 이래. 자, 나는 그에게 책상을 부셔버리라고 했다. 뭐가 잘못됐어? 아싸, 써줄게. 자, 나는 그에게 책상을 부셔버리라고 했다. 이거 문법 듣는 사람 나중에 나오는 건데. 자, 뭐가 잘못됐어? 부셔버리라고. 왜? 기본형이 뭐야? 부. 수다지. 부수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부. 서가 돼야지. 발음이 아니라 표기가 잘못된 거야. 부서. 부시다 알지? 부시다는 뭐니? 부시다. 그릇 같은 거 이렇게 깨끗이 닦으라고. 여기에다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부. 셔가 되잖아. 부셨는다.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는 거. 그럼 내가 친구한테 야 책상 좀 부숴놔 이래야지. 책상 좀 부셔놔. 그리고 가봐. 그럼 친구가 어때? 이렇게 닦고 있지. 얘들 봐. 이게 이제 축약에서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부서하고 부셔 다르잖아. 그럼 잘못됐지. 부셔가 아니라 부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과자 제목도 잘못된 거라고. 부셔는 뭐야 얘들아. 딱 해갖고 이렇게 딱 가서 처먹으란 얘기야. 뭘 부셔. 뭐가 맞아? 부서가 맞는 표현이에요. 부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놔. 제목을 이따위로 적어놓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만약 어떤 글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단어를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이런 거. 야, 네가 설마 그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설마 그 일을 할 수 있다? 뭐 단어, 맞춤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부사와 서술어 간에 호응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요거하고 요거는 뭐만 보면 돼? 장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요건 이제 우리 어법 배워. 어법 시간에. 자, 그러면 얘는 솔직히 그 문장만 보면 돼. 그런데 어떤 글이 잘못됐다라는 거 잘 들어봐.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가 부족한 거야. 무슨 성? 통일성, 응집성, 그 다음에 완결성.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알려면 적어도 문장 2개 이상, 아니 지문 전체를 봐야 되겠지. 쌤 얘가 이해 가니? 자, 그러니까 여기 봐. 지금 푼 문제 중에서 여기 볼래? 이거 나중에 정말 금방이야. 근데 예를 들어줄게. 3번, 5번은 글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지. 아니 이 디귿이 왜 삭제해야 되는지 지문 전체를 읽어봐야 이게 삭제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잖아. 이해가요? 그런데 1번, 2번, 4번은 굳이 글 전체가 아니라 문장만 읽어보면 되잖아.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2년 전이구나. 2012년도 수능도 이렇게 나왔어. 예전 평가원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봐봐. 잘 봐. 1, 2, 3번이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이랑 관련된 선지였었어.
그리고 답지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가 산에 올라가는데 경사가 완만한 걸 원만으로 고친다 이런 답지가 있었어. 1, 2, 3번이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이랑 관련된 거고 뒤에 답지 중에 경사가 완만하다를 경사가 원만하다로 고친대. 너희들 경사가 완만해 원만해? 완만하지. 원만한 건 뭐야? 성격, 뭐 대인관계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완결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문 한번 읽고 통일성이 있는지 해서 읽고 이지랄했어. 그런데 4번 답지에 경사가 완만하다를 원만하다로 고친대. 그럼 얘는 적절해 안 적절해? 안 적절하니까 얘가 답이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퇴고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일단은 뭐랑 관련된 선지서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니? 단어나 문장이랑 관련된 선지서부터 봤는데 확실하게 답이 나오면 굳이 얘네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쌤 얘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면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을 알아두면 딱 좋으면 뭐냐면 딱 답지를 먼저 쓱 봐. 그러면 3번은 통일성이고 5번은 응집성이네. 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1, 2, 4번 선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번, 5번 선지를 봐야지. 선생님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문항당 1분씩만 줄여도 무슨 말인지 알아?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은 여러분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시간 싸움이잖아. 그런 생각 안 드냐고. 솔직히 과학기술지문 시간만 한 지문 한 20분 있다면 과학기술지문 안 틀려. 시간만 있다면 자꾸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선 확실하게 줄여주는 게 좋아.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법 작문 시간에 이제 2월에 이제 화법 작문을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퇴고 문제에서는 언제나 단어 문장과 관련된 선지서부터 먼저 보고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이랑 관련된 건 뒤로 빼서 답지를 보는 게 훨씬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나중에 쌤하고 문제 풀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쌤하고 이제 작문에서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 이 개념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통일성은 글의 내용은 무조건 주제에 부합해야 돼. 통일성이 없으면 그 문장은 뭐 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완결성은 글의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 진술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완결성이 없으면 필요한 내용을 첨가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응집성의 개념. 응집성은 뭐나 뭐 접속어나 글의 순서랑 관련된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 나서 자 여러분 이제 26페이지 진도 자 나가도록 할게요. 좀 지워줘. 그러면 이제 작문 중에서 단원이 요약문 쓰기의 전략인데 자 이 요약문 쓰기의 전략은 거기 기출문제 봐봐. 무슨 형에서 이게 5월 예비평가에 나왔지. 이게 B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이 2강 수업에서 즉 전 수업에서 화법은 A형과 B형의 구별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자 내가 저번에 화법과 작문책 한번 보여줬지. 자 화법 2에 보면 화법이 아니라 이제 작문 2. 이제 작문 2는 문과하고 이제 이과 중에서 이제 무슨 과가 배우는 거야? 문과 애들이 배우고 이제 이게 무슨 형에서 B형에 나오거든?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작문 2에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뭐냐면 글쓰기의 실제라는 단원이야. 이것도 선생님이 사용자 매뉴얼에서 그 증거를 보여줬어. 자, 실제로 이제 글쓰기의 실제 해놓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뭐에 대해서 해보냐면 자 보세요. 설명문, 기사문, 뭐 논설문, 그냥 보기만 해. 뭐 보고서, 식사문이 뭔지 알아? 밥 먹고 쓰는 거? 진짜 뭐 개회식, 폐회식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그 식사문이라는 게 있고요. 서가문, 고마워. 식사문 했을 때 그 대답이 안 나왔으면 재미가 없을 뻔했어. 그 다음에 감상문, 그 다음에 이제 수필,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작문 2에서
각각의 글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자, 그런데 장문 1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보기로 출제가 되겠지. 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장문 1에 나와 있는 이 보기가 이런 글들을 제외하고 출제가 되겠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우는 건 장문 2야. 하지만 분명히 장문 1에서도 보기에 글을 줄 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우리 아까 풀었던 24페이지 문제를 봐봐. 24페이지. 이건 여러분 A형에서 A, B형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야. 즉 장문 1, 2 중에서 뭐 장문 1 범위라고 보면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의 글을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어떤 연구원의 글을 뭐하고 있어? 반박하고 있지. 설명문이야, 논설문이야? 어떤 사람의 글을 반박하고 있는 거니까 논설문이야. 이거 논설문이야. 자, 그러면 그 싶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문 1에 나와 있는 이 글도 결국은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화법하고 똑같아. 그러면 결국 이렇게 봤을 때 A형과 B형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화법에서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토론이었지. 그럼 아무래도 A형보다는 B형에서 토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선생님 얘기 알겠니? 하지만 마찬가지로 장문에서 이 중에서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자 여기다 넣을 거야.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요약문이야. 얘가요? 그럼 요약문이 물론 장문 1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가장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서? 장문 B에서 나올 가능성이, B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A형에서 안 나오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 왜? 논설문이 나왔으면 요약문도 나올 수는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해. 봐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화법 수업이 들어가는데 A형 강의하고 B형 강의가 따로 있어. 근데 이렇게 수업해. A형, B형 공통적으로 수업하다가 화법에서 B형 친구들은 어떤 지문을 많이 보여줄까? 토론 쪽 지문을 더 많이 보여줄 거야. 다른 뭐 대화 이런 건 한 17, 8문제씩 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토론은 거의 15문제 정도 넣어놨어. 그럼 마찬가지야. 장문도 마찬가지야. 장문도 A, B형 공통적으로 쭉 나가다가 무슨 문을 내가 더 많이 보여주겠다는 얘기니? B형은 요약문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A형과 B형이 공부가 다를 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은 똑같아야 돼. 쌤 얘가 이해 가니? 부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장문 나는 1만 해도 돼, 2만 해도 돼 그런 개념은 갖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달에 화법 장문 A형, B형 따로 수업할 거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이과 애들도 그냥 끝까지 들어. 그래봐야 몇 시간 안 돼 수업. 그래봐야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나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CM에 딱 했어요. 우리 회사 CM에 저는 화법 장문은 A형, B형 그냥 공통으로 갈게요. 근데 학문적인 고집이니까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은 30강 다시 찍었다고. 강의 다 엎었어. 근데 이제 CM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뜻은 이해가 가나. 물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건 알아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들도 시험지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강의가 안 팔려요. 애들은 A형, B형 따로 원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A형, B형 나누는 건데 실제로 강의는 거의 같아. 한두 시간 차이야. A형은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보자고. 그냥 어려운 문제 본다고 여러분 달라질 건 없잖아. 공부는 어렵게 해야지.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이 요약문 쓰기의 전략은 B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A형도 봐두면 좋아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얘기를 할게. 이게 조금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자 우선 봅시다. 자 장문 2에서는 장문 2야. 그렇더라도 여러분 A형 봐야 돼. 설명문, 논설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장문의 실제가 소개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에 대한 이제 실제가 소개돼. 그 중에서도 요약문 쓰기의 전략은 답지를 통해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이걸 설명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제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을 여러분 잠깐만 먼저 읽어보고 이거 내가 조금 어렵게 가볼게. 자, 예제 9번 문제를 먼저 풀어줘. 자, 예제 9번 문제도 정답률이 60%가 안 됐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일단 이건 개념을 먼저 설명 안 할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자,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 이제 1, 2, 3, 4, 5번이 있는데 참고 삼아서 5번 봐봐. 긴밀하게 연결하기. 무슨 성인이 이게 아까 배웠던 중요한 내용과의 상관관계를 봐서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무슨 성의 개념으로 배웠던 거야? 응집성의 개념으로 배웠던 거지. 자, 또 하나. 얘들아,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 유형 같지만 퇴고 문제라는 거 알겠니? 퇴고? 왜? 누구의 글이 잘못됐어? 은영의 글이 잘못됐으니까 서연이 은영에게 너 이 새끼야! 글 똑바로 써! 이렇게 고치라고 충고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싸움이 날 텐데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일단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들어갈게. 자, 우선 거기 누구의 이제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은영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서연의 글이 있어. 자,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자, 이제 원문을 봅시다. 잘 따라와야 돼. 한 5분 정도만 선생님 수업 정말 집중해줘야 돼. 나무 연필은 샤프 펜슬, 원문 읽어볼게.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 도구의 도전을 받아왔다라고 그랬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여기 봐. 새로운 필기 도구 안에 뭐하고 있는 거야? 샤프 펜슬하고 만년필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실제로 은영의 요약문이나 서연의 요약문을 보면 뭐가 빠졌어? 원문에서 은영의 요약문이나 서연의 요약문을 보면 똑바로 자, 원문을 봐. 원문 앞문장하고 은영의 요약문, 서연의 요약문 앞문장을 보면 실제로 원문에는 있는데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빠졌어? 샤프하고 만년필이라는 말이 빠졌지. 야, 샤프 펜슬하고 만년필은 둘 다 이미 어디에 들어가? 새로운 필기 도구니까 삭제한 거 아니야. 아,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3번? 자, 여러 하위 개념을 하나의 상위 단어로 여러 개의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한다라고 그랬지. 잘 들어. 이거는 1번하고 3번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 잘 봐. 만약 사계절이 자, 이렇게 써보자. 잘 봐. 미남은 죽는다. 이병헌도 죽고 정우성도 죽고 자, 벼룩쌤도 죽어. 자, 얜 지울게. 왜?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지금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잘 들어봐. 미남이 있고 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삭제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1번이랑 관련된 거고.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없다고 쳐봐.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 진술도 있고 구체적 진술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진술을 지우는 거야? 구체적 진술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냥 이건 지우기만 하는 거야. 요건 1번이야. 뭐 하기? 얘를 뭐 하는 거야? 삭제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런데 3번의 개념은 뭐냐면 3번의 개념은 얘가 없어. 그리고 정우성 죽고 이병헌 죽고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럼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뭐 미남은 죽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1, 3번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위에서? 1번은 일반적 진술도 있고 구체적 진술들도 있으니까 구체적 진술들을 뭐 해버리는 거고 삭제해버리는 거고 3번은 무슨 진술들만 있어? 구체적 진술들만 있으니까 얘들을 묶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적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해주면 돼. 자, 여기 봐. 자, 잘 봐. 얘들아, 학용품, 즉 지우개, 연필, 자,
얘네들은 문방구에서 팔어. 이거를 학용품은 문방구에서 팔어. 이렇게 하는 건 몇 번이고? 1번이고. 그건 1번이고. 오케이? 학용품이라는 단어 없이 얘들아 지우개, 연필, 자 얘네들은 문방구에서 팔어. 그럼 이걸 어때? 한 문장으로 학용품은 문방구에서 팔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 번? 3번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1, 3번을 구별을 한다면 1번은 일반적 진술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3번 일반화하기는 야 일반화한다는 얘기는 일반화된 게 없으니까 일반화를 시키겠지. 이해가요? 이건 여러분 일반적 진술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선생님 이해가 가니? 자,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실제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지에 뭐 삭제하기, 선택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 이런 식의 용어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1, 3번의 차이점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원문. 나무 연필은 샤프 펜슬,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도구의 도전을 줄곧 받아왔다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샤프, 만년필을 이제 뭐 하게 한 거야? 삭제하기를 한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 절대 안 먹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 원문.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라고 그랬지. 자, 이번엔 원문하고 은영의 요약문을 비교해 볼게. 자, 지금 읽은 거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자, 밑줄 그어봐.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연필을 자, 또 밑줄 그어.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라고 그랬지. 자, 이거지. 봐봐. 삼촌은 키가 크고 엄마는 장신이다. 야, 솔직히 키가 큰 거하고 장신은 서로 같은 거지. 살짝 말만 바꾼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한 문장으로 더 짧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삼촌과 엄마는 뭐 키가 크다라고 써도 되고 삼촌과 엄마는 장신이다라고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따라와 줘야 돼. 원문 다시 읽어볼게. 첫째 줄 오른쪽.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그런데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나 같지. 그래서 밑에 봐봐. 은영 뭐라고 했는지. 어때? 그 둘을 하나로 바꿨지.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밑에 봐봐.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고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연이라고 얘라고 완전히 바보는 아니야. 나름대로 고치긴 고쳐준 거야. 제 말이 뭔지 알아? 그럼 결국 이것도 반복되잖아. 뭐가 반복돼?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하는 거나 종말을 재측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뭐 해버린 거야? 삭제한 거지. 그럼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위에서 1번 삭제하기랑 관련된 거라고. 자, 이해 가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은영의 요약문하고 서연의 요약문을 이제 비교해서 읽어볼게. 자, 은영의 요약문.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볼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잘 봐.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의 도전을 받아왔다. 한때는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이거를 밑에 서연은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왔지만 어때? 한 문장으로 더 압축을 했지. 자, 봐봐. 내 됐다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보세요. 자, 잘 봐. 이제 우리 가족이 셋이야. 엄마는 키가 크고
아빠는 키가 크고 이거 이해 가야 되는데 나도 키가 크다가 있어. 이 문장을 은영은 어떻게 고친 거냐면 엄마, 아빠,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고친 거고 나는 오히려 그거를 더 심플하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키가 크다 이렇게 고친 거야. 그러니까 자 원문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은영의 요약문에서도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고쳤는데 나름대로 압축은 했어. 하지만 완벽하게 압축은 못했지. 이걸 나름대로 서연은 어때?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왔지만 더 깔끔하게 압축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문, 은영의 요약문, 서연의 요약문 중에서 가장 삭제하기가 덜 된 건 뭐고? 원문이고 그 중간이 뭐고? 은영이고 가장 잘 삭제한 게 서연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 개념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원문 봐봐. 이제 둘째 줄 오른쪽 접속어 뭐 나왔어? 하지만이지. 그런데 은영의 요약문을 봐봐. 하지만이 없지. 그러면 은영의 요약문은 자 대답해. 무슨 성이 없는 거야? 응집성이 없는 거지. 즉 위에 나와 있는 5번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거지. 그런데 서연의 요약문을 봐봐. 하지만을 한 글자로 뭐로 고쳤어? 도전을 받아왔지만. 그러면 은영의 요약문은 응집성이 없고 서연의 요약문은 응집성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따져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읽어볼게. 다시 이제 원문. 하지만 나무 연필은 샤프 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에 등장해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 이거 삭제해 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20세기 중반에 나무 연필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삭제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자, 밑줄 그어. 원문의 맨 마지막 문장.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지. 이게 주제문이지. 이 주제문은 어디에도 있어? 은영의 요약문에도 주제문이 있고 서연의 요약문에도 주제문이 있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봐. 자, 1번 답지 볼게요.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돼 그랬지. 자, 위에 나와 있는 이론 중에서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재구성하기.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중심 문장을 새로 구성한다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볼래? 원문에도 중심 문장이 있지. 은영의 요약문에서도 어때? 중심 문장을 잘 찾았지. 그 다음에 서연의 글에서도 어때? 중심 문장이 있지. 그러면 1번처럼 은영이 서연에게 충고를 할 수는 없지. 왜?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돼 그랬잖아. 그런데 누구도 제대로 선택했고 은영도 제대로 선택했고 누구도 서연도 제대로 선택을 했는데 서연이 은영에게 갖고 야, 너 중심 문장 제대로 써놨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돼 라고 그랬지. 자, 어떤 문장이니까 서연의 요약문 중에서 읽어볼게. 나무 연필은 새로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에 뭐를 받아왔지만 도전을 받아왔지만 그랬지. 근데 여러분 원문을 봐봐. 도전을 받아왔지만이라는 표현이 없지. 자, 그런데 은영의 요약문을 봐봐. 아, 미안해. 쌤이 이거 잘못했다. 미안해. 아, 잠깐만. 서연의 요약문을 볼게. 있어. 자,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 도구뿐만 아니라 9번에 2번 답지 볼게요.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실제로 원문하고 은영의 요약문하고 실제로 보면 문장이 여러 개잖아. 근데 서연의 요약문을 보면 문장이 다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쌤 이해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원문하고 은영의 여러 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했으니까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온 게 아니지. 자, 그러니까 몇 번 선지 맞고 2번 선지 여러분 맞는 거고. 자, 3번 선지 볼게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원문을 보면
연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근데 은영의 요약문을 봐봐. 연필이라는 말 여러 번 등장하지. 근데 실제로 서연의 요약문을 봐봐. 연필이라는 말은 몇 번밖에 등장 안 하니? 한 번밖에 여러 번 등장 안 하니까 3번 설명도 여러 번 맞는 개념이고. 4번 봐봐. 여러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뭐하게? 긴밀하게 연결해야 돼. 아까 무슨 성? 응집성. 아까 누구의 글은 응집성이 없었어? 은영의 글은 응집성이 없었으니까 4번 맞는 거고. 자, 5번.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기억나지? 아까 원문하고 은영의 요약문하고 서연의 요약문이 있을 때 물론 은영도 삭제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삭제한 건 아니고 제대로 삭제한 건 뭐라 그랬어? 서연의 글이니까 당연히 몇 번 선지도 맞는 거고 5번 선지도 맞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야. 자, 그런데 일단 이 요약문 쓰기의 전략에서 여러분 딱 뭐 외울 필요는 없고 1번하고 3번 있지 위에서 삭제하기 하고 일반화하기. 요거에 여러분 차이점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긴밀하게 연결하기 있지. 요걸 무슨 성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응집성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알아두면 돼. 자, 됐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선생님도 이제 중간에 한번 씹혔는데 일단 오늘 수업 중에서 외울 개념은 3개밖에 없어. 딱 보면 알겠지?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의 개념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하기하고 요약문 쓰기에서 일반화하기의 차이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밀하게 연결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성의 개념이야? 응집성.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응집성 이꼴 무슨 성으로도 얘기할까? 긴밀성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해. 응집성, 긴밀성은 같은 개념으로 알아도.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끝낼게. 9번에 이제 1번이 답이고 2번이 잘못된 2번이 맞는 이유는 원문하고 은영의 요약문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연의 요약문은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놨으니까 2번 선지는 맞는 거고 3번 선지는 원문하고 은영의 요약문에는 연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실제로 서연의 요약문에서는 연필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3번도 여러분 제대로 고친 거고 4번은 무슨 성? 긴밀성이었지? 원문에는 하지만이 있었는데 은영의 요약문에는 역접의 접속어가 없지. 그런데 서연의 요약문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4번처럼 충고할 수 있는 거고 5번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물론 은영의 요약문도 삭제는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삭제하지는 못했으니까 서연처럼 그래서 여러분 5번 선지도 맞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쌤하고 화법하고 작문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여러분 다 배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3강이 끝났지. 그런데 앞으로 15강이 그러니까 4강서부터 18강 정도는 문학 쪽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문학은 한 3시간 정도면 여러분 된다고. 그러니까 문학이 개념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야. 실제로 문학이 5월 예비평가 때 15문제가 나왔어. 15문제 중에서 8문제가 개념을 응용한 문제였다고. 내가 얘기했지? 개념만 잡아도 일단 몇 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 정말로 장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문학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진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높아심에서 얘기할게. 여태까지 복습이 안 된 사람들은 일단 화법 작문이 끝났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복습을 해줘야 돼. 이제 내일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듣고 있어? 내가 숙제 내줬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사용자 매뉴얼을 완강을 해줘야 돼. 왜냐면 3주차 때는 선생님이 새로운 과제가 나갈 거예요. 강의 말고도 쌤이 지금 좀 과제가 따로 좀 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걸 여러분 숙제를 좀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요. 뭐 카페는 뭐 다 가입했겠지? 일주일 동안 한 60명 정도 가입했더라고. 아직 모자라. 1000명의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서부터 이제 주
5일 월화수목금 쉬는 날 없이 여러분 열심히 갈 거예요. 그래서 총 이 강의가 22강 정도, 21강에서 22강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현장 1년 강의 계획표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렇게 알고 있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죠. 벼룩쌤은 우리 벼팸들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